안녕하십니까, 자욱합니다. 오늘은 레지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레지던스 주거용 금지를 시킨답니다. 기존 거주자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정부 건축법 시행령 4월 시행 예정이랍니다. 레지던스가 그저 최근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레지던스가 인기를 끌었냐 하면은 레지던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생활용 숙박시설로서 이게 주택 수에도 포함 안 되고, 그 다음에 청약 통장 없이도 분양 가능하고, 그 다음 전매 제한도 안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임대도 가능하고 단기 임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합친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시설. 단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죠. 그죠?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 신고 필요한 시설로 명기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허위 가장 광고 사업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주택수 미포함 등 장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산 초고층 건축허가 신청이 줄 듯 합니다. 북항 옛 한진 CY 부지 영향 촉각, 일각 큰 여파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가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하자 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레지던스 강풍이 일었던 부산 지역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기하고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자, 이때까지 레지던스를 지어가지고 주거용으로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거 용도로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라 합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레지던스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엄연히 숙박시설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받은 뒤 주택으로 임대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 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도 없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 틈새 투자처로 불렸다는 겁니다. 레지던스와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로 분류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대상이 돼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주택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만연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마치 주거용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임대업으로 그저 해가지고 해라고 허가를 내준 건데 사실은 주거용으로 쓴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레지던스 분양을 공고할 때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 분양 법령의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사업자를 고발 조처하도록 단속도 강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 가운데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을 고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용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레지던스 천국으로 불리는 부산은 정부의 이 같은 조처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 LCT부터 광안리 해수욕장 옆 미월드 부지, 수영강 옆 한진 CY 부지 등 동부산은 물론 원도심인 북한과 송도 해수욕장 곳곳에 초고층 레지던스 시설이 생기거나 들었을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레지던스로 인해서 그죠? 이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이게 LCT가 이제 분양이 다 끝나고 그죠? 이게 하니까 위책을 그죠 다시 끌어들기 시작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LCT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 해먹었죠. 그죠? 다 해먹고 나서 이제 싹 팔고 나가니까 또 이런 이제 규제책을 들고 논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 재개발 지구 내 초고층 레지던스 건축 움직임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북한 재개발 지구의 상업지구 3개 블럭 가운데 D1의 건물인 올해 완공될 계획이며 D3에 들어설 건물은 지난해 4월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건축 허가 움직임이 있는 D2 블록까지 닿으면 북한 재개발 지구에만 3,000세대 이상의 레지던스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겁니다. 엄청 많죠, 그죠? 레지던스가 조금 특혜라는 거죠. 저기 보면은 특혜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저게 레지던스가.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건데, 레지던스를 주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레지던스 이점이 사라지며 자연스레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로 시장조사를 새로 해야 할 듯하다.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답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레지던스를 법적 용도대로 숙박시설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레지던스 건립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죠? 이 주거 용도로 빠지면은 사실은 조금 인기가 덜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레지던스가 왜 그죠?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했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그럼 오피스텔은 그죠? 주거 시설을 갖춘 사무실 단기 임대 불가하다는 거. 오피스텔하고 이제 레지던스 차이점은 뭐냐면은 단기 임대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레지던스가 장점 뭐냐? 레지던스의 장점이 뭐냐? 그죠? 일단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치사와 세탁이 가능한 거죠. 이게 또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치사와 세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오피스텔인데 그 호텔을 그죠? 주거용 호텔이라고 보면 되는데 레지던스라는 것은 치사하고 세탁을 가능하게 하니까 이게 완전 주거시설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장소가 웬만하면 이게 위치가 관광지나 업무시설 인근에 위치가 좋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은퇴자나 고령자 또는 비즈니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은 주택 규제를,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택 규제법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거주.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그 다음 대출 규제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도 영향 안 받고 전매 제한이 없고 그래서 다 장점이죠. 이게 다 장점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그리고 개별 등기도 가능하고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그죠? 시세 차익을 이게 주거용으로 쓰니까 또 이제 오르면 같이 올라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숙박업이 가능하고 또 그런 주택 주거용으로 가능한데 또 숙박업으로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 1가구 2주택 적용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1가구 2주택. 우리가 다주택을 살 때 그죠? 이게 세금이 자꾸 중과세 이런 뭐 부동산세가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용으로도 많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종부세까지 면제된다는 겁니다. 종부세가 없다는 겁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이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내가 팔고 싶을 때 아파트처럼 빨리 이제 매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공급 면적 대비 이제 주거 면적이 아파트는 보통 70에서 80%가 제공되는데 이거는 한 50에서 60%밖에 제공 안 되고 좁다는 이제 실제 이제 전용 면적이 작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신중히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족이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기 불편한데 요즘은 아파트처럼 지어갖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같이 구조를 만들죠. 그죠? 그리고 장기 보유 시 가격이 또 인기가 시들할 때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숙박시설이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모든 것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시설이 깨끗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많이 하는데 오래 지나면은 이게 시설이 낡으면은 이게 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시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리모델링 해갖고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이제 건물 자체가 이게 좀, 시들하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레지던스에 대한 이제 혜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이제 주거용으로 금지하겠다는 이제 법을 하는데, 이 이제 대답으로는 또, 그래도 뭐 상관없다고 이야기한 분도 있고, 그죠? 하지만 이때까지 혜택을 누렸던 것이 조금은 이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가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게 좀 단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레지던스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혜택을 많이 받았다. 특히 LCT가 건축되면서 그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